저는 중간 지점에 놓인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거든요. 불편한 점도 되게 많은데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볼 수 있고 특히 뭐 호르몬 치료 때문에 내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돌다가 에스트로겐이 많이 도니까 변하는 것도 정말 많아요. 어떻게 달라요? 엄청 달라요. 그냥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 사회적인 감수성이 아예 바뀌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극적인 부분도 있고 더 행복해지나요? 그거는 더 행복해진다라는 건 굉장히 그 동화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 같고요. 사실 트랜스의 삶도 일반인들의 삶과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은 어쨌든 자살률도 남자가 더 높고 하니까 에스트로겐을 맞으면 좀 어쨌든 사회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감도 조금 더 잘 되고 좀 더 사회적이 되면서 조금 더 행복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은 사실 저를 통한 경험이기 때문에 제 몸을 제 영혼을 통한 경험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공통적으로 트랜스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보면 나오는 얘기가 진짜 웃긴 게 이것도 좀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I love it. 그러니까 성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Yes. 성욕에 대한 생각이 아예 바뀌어요. 오케이. 욕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을 시작하고 난 이후로 남성 호르몬이 몸에서 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뭔가 이렇게 배출을 해야 되는 이걸 해서 끝내고 그럼 다시 이제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온전한 사고 체계가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지배받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편해요. 오히려 저는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진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물론 저는 뭔 말인지 알았어요. 성적 욕구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서 그 질감이 좀 바뀌어서 이제 또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상대와 그 인티메시를 즐기는 그런 좋은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했던 그 테스토스테론과 저의 관계는 사실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고, 그리고 그 피메일 투 메일 트랜지션을 한 테스토스테론을 맞는 트랜스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호르몬 치료를 하면 욕구가 엄청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정상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계속 그 욕구가 강해져서. 그러니까 사실 그러고 나서 그 친구들이 했던 말이 남자들이 그렇게 약간 성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고 그게 중요한 게 그 이유가 있구나. 사실 남자 중학생들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남자애들은 이래 여자애들은 이래 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몸에서 어떤 호르몬이 흐르고 있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럴 수 있다. 뭐 그것 때문에 뭔가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거는 조금 서로 사회적으로 함께 개선시켜 나가야 될 문제겠지만 그것 자체만으로 남자는 이래 여자는 이래 이렇게 구분시키고 분열시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성욕이 줄어드나요? 에스트로겐을 맞으면? 아니면 이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발현이 되나요? 달라요. 그냥 여전히 저는 인티미시에 대한 거는 크거든요. 좀 감정적인 그런 감정적인 거 뭐 실제로 이렇게 커들링도 되게 좋아하고 right. 근데 이 노골적인 단어를 써도 됩니다. 사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정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섹스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뭔가 왜 남성 시선에서 볼 때는 이렇게 기승전결해서 사정을 하고 끝나잖아요. 미션을 뭔가 하는 느낌? 네,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Yes. 그게 없어요. 스타트와 엔드 포인트가 없고. 그것은 무슨 느낌일까? 궁금하네. 해보실래요? 저도 생각해보겠습니다. 근데 농담처럼 가끔 얘기하는 게 모두가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컨시퀀스가 있으니까 몸에 주는 영향이 있으니까 뭐 당연히 그냥 쉽게 결정 내릴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가상 체험이 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다면 모두가 이걸 해보면 조금 더 감수성 있게 타인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내가 피지컬리 느낄 수가 있으니까. 진짜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 타인의 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정말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슴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제가 브라를 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의 결론은 내가 차고 싶을 때 차겠다인 거예요. 안 차고 다녀요. 근데 약간 좀 붙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면 이게 유두가 보이잖아요. 그럼 진짜로 아저씨들은 얼굴을 한번 보고 유두를 한번 보고 얼굴을 한번 봐요. 너무 싫겠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 뭐 헷갈리는 걸 수도 있고 뭘 수도 있는데 아니 왜 이걸 훑어서 위아래로 여러 번 보지 싶은 거예요. 좀 불쾌해요. 불쾌한데요, 진짜. 불쾌하고 어떤 상황에서 웃겨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근데 사실 내가 남자로 살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거고 불쾌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어떻게 불쾌한지는 내가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경험하니까 아는 거예요. 너무 싫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볼 수도 있어요. 눈이 갈 수도 있어요. 뭐 눈은 갈 수도 있죠. 근데 한 번 했을 때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아까 말했던 예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마치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약간 이런 듯한 태도가 보이니까 그게 저를 화나게 하는 거죠. 혹시 이걸 듣는 분 중에 그런 행동을 하는 아저씨분들이 있다면 좀 자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안 들을 것 같긴 하지만 자제를 좀. 네. 그 일의 욕구 이런 거는 달라져요? 일의 욕구요? 그냥 제가 뭐 주워 들은 얘기는 뭔가 그런 걸 여성으로 맡기 시작하면서 일에 대한 욕구가 좀 줄어들고 이런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개인마다 일을 그냥 하기 싫었나 봐. 그분.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건 그 케이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성으로서의 사회에서의 삶의 역할이나 삶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그쪽 약간 도메스티케이티드 된 것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반대쪽 프레임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일의 욕구는 사실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성향인 것 같고 다만 트랜스젠더들은 일단 일의 직업의 기회가 많이 박탈되어 있어요. 외적으로 차이가 보이고 그래서 패싱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패싱이 되는 사람들은 뭐 대충 말 안 하고 혹은 그냥 조용히 합의를 보고 일을 할 수 있지만 패싱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걸림돌이 엄청 많죠. 아예 자신을 증명해 볼 기회도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사실 트랜스젠더 사회적인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문제 이런 건 그냥 물론 불편하지만 그 죽고 살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직업의 기회가 없다는 건 죽고 살고의 문제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벗어날 수 없는 가난함을 이겨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내야 하는 혹독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내가 뭘 할 수 있지라는 질문을 평생 하고 살아왔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뭔가 직업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학교도 한 학기 다니고 그냥 그만뒀었고 대학도 한 학기 다니고 그만뒀었고 그냥 살다가 어떻게 뭔가를 했는데 되네? 뭐 이러고 그냥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좀 더 다르게 진취적으로 이 다음에 뭐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영향은 그래도 없는 일의 욕구에 대해서는 그 전보다 훨씬 더 저는 오히려 정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그리고 누군가의 시선에서 약간 눈치 보고 숨지 않아도 된다라는 나를 숨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나한테 큰 자유를 줘서 해방을.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것도 엄청 많고요. I love it. 계속해서 뭔가 조금 더 하고 있어요. SPNS